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군 말 마지막 장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천재들의 공통점인데요. 작가는 이것을 찾기 위해 많은 방황을 합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하고 그것들을 요약하려 해도 글은 이상하게 쓰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내적 고통 끝에 알아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시로 세종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현장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지은이 이지성.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장을 쓰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 책들에 나오는 천재들의 독서에 관한 부분을 복사했다. 복사 자료를 책상 위에 쌓아놓으니 그 키가 1000장에 닿을 정도였다. 그것을 열흘에 걸쳐 정리했더니 책 10권 분량으로 줄어들었다. 일종의 모범 답안을 만들고 싶었다.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10가지 대요소와 10가지 소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다시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압축할 수 있었다. 이제 장전은 끝났다. 포를 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글과 관련된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마음을 완벽하게 비운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글들만 나왔다. 나는 오랜만에 나의 무능력과 한계를 절감했고 그것은 방황으로 이어졌다. 늘 그렇듯이 아픈 얼굴로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것은 허공에 붉은 점처럼 찍혀 있었던 장미였다. 우울한 차림으로 집을 나가 근처 공원의 장미덩굴 밑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까닭 모를 눈물을 왈칵 쏟곤 했다. 어느 날 밤엔 셋강가에 쓰러져 있기도 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숲을 나와서 한참을 걷다 보니 온통 초록으로 물든 셋강이 있었고 셋강 옆에 난 작은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걷다가 피곤해서 잠깐 나무 밑에 앉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한밤중이었고 나는 볼품없이 쓰러져 있었다. 시커먼 강물 위로 별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별들처럼 투신하고픈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더니 자제가 되었다. 이제 기도뿐인가. 나는 그 한마디를 밤의 허공에 내뱉고는 새벽이 올 때까지 셋강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천재들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나 같은 소인배가 군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마음에 살짝 가 닿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할지라도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까. 도대체 천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인문고전을 읽었던 것일까? 나는 책에 기록된 그들의 삶과
글과 말을 되씹고 되씹고 또 되씹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천재들의 마음을 기억해 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세종대왕을 생각해보자. 그의 인문고전 독서법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치열함으로 요약된다. 그의 독서법은 백독백습, 즉 100번 읽고 100번 필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가 왕자 시절에 동양고전을 백독백습하다가 병에 걸리기까지 했다는 일화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왕위에 오르고서도 그의 치열한 독서는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을 가장 많이 연 임금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태조가 23회, 태종이 80회 열었던 경연을 1898회나 열었다. 249권에 달하는 자치 통감의 경우 경연에서 3년 동안 강독했을 정도다. 세종은 왜 그토록 힘들게 독서했던 걸까? 나는 그가 백성을 애타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세종이 인문고전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집현전 학사들을 모아놓고 한 다음 말에서 그 확신을 얻었다. 내 유일한 소망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과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농사짓는 마을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일이 영원히 그치는 것이요, 그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지극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자. 조상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 같이 죽자. 세종은 무엇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최고가 되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최고의 정치를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최고가 되지 못하면 신하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그래서 세종은 먼저 자신을, 다음으로 신하들을 그토록 뜨거운 독서의 장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 앞에서 했던 말을 실제 정치로 증명했다. 그는 오직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유교에 찌든 사대부 지식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써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창조했다. 어디 그뿐인가? 정치, 경제, 과학, 의학, 군사, 법률, 학문, 농업 등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백성을 위해 분투했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따라오지 못할 찬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여자 노비들을 위해 100일에 달하는 출산휴가 제도를 만들었고, 같은 노비인 남편도 한 달 동안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재위 기간 내내 고아, 노인, 병자, 죄수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직접 챙겼음은 물론이다. 한편으로 세종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인문고전 독서는 독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위대한 고전을 지은 성인들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책의 내용에만 해박하려던 당시 사대부들을 비판하면서 했던 다음 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 선비들은 말로만 경악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치를 궁극하게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한 선비가 있다는 것은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 선비들은 매일 경악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진짜 선비가 없는 것이냐? 이런 세종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담으려는 처절한 노력 없이 그저 세종의 백독백습만 따라하면 그 사람이 과연 세종 같은 천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문고전 독서법의 핵심은 천재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백독백습을 비롯한 다른 모든 독서 기법들은 다만 천재들의 마음을 깨닫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는 작가이면서도 그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본질인 마음은 잊어버리고 부록에 불과한 독서 기법만 충실하게 나열하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뻔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정신을 차렸다. 당신은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천재들의 마음에 가 닿으려는 마음으로 인문고전을 읽어주기 바란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천재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두뇌가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사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글 창제만 보더라도 백성을 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나란 말씨암이 튕기게 달아 어린 백성이 늙어져 홀빼이셔도 그 뜻을 펴지 못하니라. 이를 어여삐 여겨 글자를 맹가 노니. 제가 미숙하게 알고 있는 혼민정음 언해본의 앞머리입니다. 세상은 파레트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언제나 지배한다는 법칙인데요.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평민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들끼리 글자, 즉 한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대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며 한글을 창제하셨을지, 글자를 만드는 그 일 자체도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악조건에서 이루어 내셨다는 거죠. 지배를 하는 20% 안에는 세종대왕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천재들이 그래도 몇몇 있다는 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합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나를 닦아 천재의 반열에 오르도록 노력하는 것. 끝까지 못 오르면 어때요? 그 과정이 주는 배움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녕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지배하는 쪽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쏟는다면 살기 좋은 세상의 한 자락에 나의 마음을 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뜻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미련한 마음으로도 작가의 열정에 힘입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